자, 마감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간밤에 다우지수가 0.3% 하락을 했고요. S&P는 0.8, 나스닥은 1%대 하락을 했습니다. 사실 개장 때만 하더라도 이 세 개 지수 모두가 다 그냥 보합권 출발이었는데 뭐 나중에 나스닥은 장중에 2% 넘게 또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난 주간 단위로는 그래도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금요일 날 낙폭이 2, 3%대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죠.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3.5% 나오면서 뭐 이건 완전 고용 상태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잘 나왔고 또 임금 상승률이 5%대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노동 시장은 여전히 좀 뜨거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으로는 주 초에 많이 벌어나서 이틀간 맞아요. 이틀간 거의 5% 6%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올랐다.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 개장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요 날짜 수로는 4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간밤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또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주 진영에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잖아요. 미국에서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좀 우려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 AI 관련, 뭐 슈퍼컴퓨터 관련, 그리고 이제 뭐 로직 반도체에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장비까지 수출할 때는 뭔가 허가를 받아야지 되는. 그러니까 이런 중국에 수출할 때는 뭔가 제약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이 한 30 종목이 되는데 뭐 엔비디아가 3.4%, AMD 1%, 브로드컴 5%, 램 리서치 6%대, 뭐 인텔도 2% 하락을 했고요. 그래서 두 개 기업 정도만 저희가 잘 모르는 두 개 기업 정도만 그냥 보합권,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나머지 기술주들은 거의 뭐 일제히 다 급락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월가 거물의 경고가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회장이 6에서 9개월, 그러니까 앞으로 한 반년 9개월 사이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S&P 500 지수도 현재 지수에서 20%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했거든요. 뭐 그게 뭐 어떤 긴축의 문제도 있겠고 글로벌 뒤에서 다 설명드릴게요. 예. 또 준비하셨죠. 예. 네, 그래서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S&P가 3,600이니까 결국 3,000선이 뭉개질 수도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장에서는 많이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뒷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번 이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좀 많이 이어졌는데요. 이 에반스 이게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플레가 연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도 당분간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제 매파성 발언이 나왔는데 이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그 비둘기파로 좀 분류가 되는 인사인데 여전히 어떤 긴축에 대해서는 뭐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취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악재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럼 이 부분은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? 예,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만 결국 긴축 때문이에요. 예,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. 뭐 제가 사실은 지난주 초 이틀 이제 증시 급등할 때 뭔가 좀 찜찜하다라는 얘기, 찜찜한 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.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고용지표 자체가 그 찜찜함을 사실은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데이터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. 일단은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다시 떨어졌다.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숫자다. 지금 앞부분 차트 보시면 회색으로 이렇게 그 선으로 표시된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거든요. 이게 이제 지난 달에 사실은 앞달 8월에 실업률이 다시 올라갔잖아요. 올라가면서
그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확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 코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또 사람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자리를 찾아볼까 하고 이제 뒤늦게 고용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업률이 지금 뚝 떨어졌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도 떨어졌다는 거죠. 결국 이 말은 기업들 입장에서 사람 뽑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. 노동시장에 결국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공급이 더 제약될 수 있다. 이게 위로 더 올라가서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갔다면 여러모로 좋았을 거예요. 그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에 좀 늦출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고용 경기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서 그 실업률이 높아 보이는 거야.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유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숫자였을 것 같은데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 것 자체는 최악이다. 연준에도 긴축의 빌미를 주고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고용시장 내에서의 그 실업률 자체는 건강하지 않은 실업률 개선이다라는 점에서 양쪽 다 좋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거고요. 이렇게 공급이 제약되다 보니까 계속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라는 거죠. 결국 이제 월가 전망보다는 좀 낮았습니다.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 5% 증가했는데 시장 월가에서는 5.3% 증가할 걸로 예상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금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. 지금 최근에 좀 그래프 끝부분을 보면 내려온 게 보이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.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고용지표가 사실은 찜찜했다. 이렇게 좀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. 네네. 결국 이 찜찜함이 우리 경기에 대한 우려 또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 어떤 것도 잠재우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저희 그러면 이제 월가의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앞서 제가 이제 오늘의 마감 상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슈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네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월가 이슈로. 뭐 이번 주 CPI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고 얼굴 보시면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라고요. JP모건 CEO가 모 컨퍼런스에서 이제 CNBC 기자와 만나서 스탠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. 매우 심각한 역풍이 지금 불어닥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증시가 하락한다, 뭐 미국 경제가 침체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하고 싶었던 건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침체로 간다. 이게 최악의 상황이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결국은. 그래서 유럽은 이미 침체로 가 있다라고 이 다이먼은 얘기했고요. 유럽이 침체로 가 있는데 유럽 침체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경기 침체까지 끌어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르면 반년 정도 지나서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로 빠져들 거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미국 소비자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낫지만 그래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. 경기 침체가 그럼 얼마나 갈 거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선 대비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약간 얼버무리는 상태고요. 결국은 뭐 이런 상황을 만든 게 결국 연준이다라는 거죠. 연준이 지금 와서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에 너무 늦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. 결국은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긴축을 하니까 금융 여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상황을 넘어서 이제 무질서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고요. 그게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리다 보니까 증시는 폭락할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뭐 사실은 뭐 여러 얘기는 사실은 제가 드렸지만 이 뱅커들이 하는 얘기는 좀 또 골라 들을 필요는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연준이나 미국 그 정부를 사실 겁주기 위한 왜냐하면 은행들이 굉장히 금리 상승기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그 기관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대부분 다 투자은행 쪽에 비중이 그 높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은행업이 본류거든요. 그래서 JP모건은 사실은 우는 소리를 해야 돼요.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먼 CEO 얘기를 좀 새겨드릴 필요는 있다.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중국 모멘텀 이렇게 물음표를 쳤는데 그 이유는 일단 9월 상하이 공장 그 지난 7월에 이제 증설 작업을 했고요. 9월에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83,000대가 넘었다. 그래서
그 지난 6월에 기록했던 7만 8천 대 월 최대 생산량 기록을 경신하는 역대 최대치 기록을 또 세웠다라는 거죠. 이걸로 보면 뭐 주가는 올라가야 될 텐데 간밤에는 주가가 큰 힘을 못 썼습니다. 테슬라 주가는. 근데 제가 또 다른 중국 모멘텀 이렇게 물음표를 친 이유는 일론 머스크 인터뷰 때문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에 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또 중국과 홍콩 관련 또 중국과 대만 관련 정말 많은 오럴 리스크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데 간밤에 또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또 중국 친중국 발언을 했어요. 그래서 아마 중국 모멘텀을 염두에 두고 중국인들에게 좀 잘 보이고자 하는 뭐 그런 심리가 발동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만도 홍콩처럼 특별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. 홍콩보다 더 관대하게 중국이 협정을 맺어줄 수 있을 텐데 대만도 이런 상황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냐.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. 상당히 그 대만이란 나라들이 대만인들 입장에서 보면 미친놈이죠. 왜 딴 나라 그 국정에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뭐 중국인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이게 또 다른 중국의 그 중국 모멘텀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역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소개해 드렸고요. 결국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거는 미국 얘기입니다.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고성능 AI 학습용 반도체 또 중국 슈퍼컴에 주로 쓰이는 특정 반도체들에 대해서 수출 허가 요구를 받도록 강제했다라는 거죠. 지난번에도 그래픽 칩을 허가 요구를 받도록 하면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이 확 줄어들 거다라고 경고했듯이 뭐 관련된 그래서 대상 품목은 이겁니다. 18나노 이하의 디램들 또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또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 뭐 이것들이 다 대상인데 결국은 뭐 중국에 고성능 칩들이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. 결국 중국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거고요.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양쯔 반도체라고요.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내년쯤 되면 이제 생산량에서 따라잡는다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양쯔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의 31개사에 대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직접 지정했다라는 거고요. 또 중국의 생산 시설을 가진 해외 기업들조차도 건별로 별도 심사를 해서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. 이거는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. 저희 PD께서 한국 영향을 좀 많이 말씀해 달라 그래서 길게 보면 중국 반도체 굴기에 제동이 걸린다는 부분은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죠.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수출 통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는 들고요. 다만 이제 이렇게 중국 생산 시설을 가진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별도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. 뭐 미국이 한국 입장을 얼마나 반영해 줄지 모르겠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기업들보다는 조금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.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일지 뭐 단기적 악재를 가늠해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. 결국은 이에 맞서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부는 일단은 구두로 계속 미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기업도 불이익을 받는다. 니들이 이렇게 수출 통제하면 뭐 이렇게 경고했고요. 지금 아직은 중국 관영 매체들만 떠들고 있는데 히토류를 비롯한 이런 그 희소금속들을 수출 통제를 강화해서 미국이라든지 미국 동맹국들을 좀 괴롭히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매체들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. 결국 근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속내도 저럴 거다. 그래서 언제 보복 조치를 좀 감행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거고요. 저렇게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글로벌 경제나 증시에는 또 한번 타격이 불가피할 거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